자, 매일 아침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일날 크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며칠 뒤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오기도 하니까, 이 영상은 첨조 정도로만 보시고요. 실적으로 성적은 좀 좋은 편이에요, 나름.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고, 그렇지만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지 영상은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살펴보는 거니까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나라 신규 변이 감염자가 70%가 델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은 감염자 찾아내고 사람 만나는 걸 좀 줄여야 된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관련해서 왜 신경을 쓰냐면 지금 오늘 실질적으로 이 진단키트 관련이 좀 많이 밀렸죠. 자, 어쨌건 최근 일주일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바이러스 감염자 중에 약 70%가 델타 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좀 강력한 이 전파력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똑같은 기사죠. 최근 일주일 내 국내 3주적 구로가 변이가 검출 델타형, 이 알파형을 좀 앞선다는 얘기죠. 또 이제 조금 또 등장한 게 람다 변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자, 치명률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6시 17분 뜬 기사인데, 자, 감염국과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좀 있고, 이 람다 변이 관련해서 자,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이어서 페루발 람다 변이 확산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이 힌두스탄 타임스? 이 힌두스탄 타임스라고 있는가 봐요. 근데 이 내과 전문가의 발언을 이용해서 델타 변이는 잠깐 굵직거리고 델타 플러스 변이는 드문데 가장 우려되는 건 람다 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한 게 이 람다 변이가 뭐지? 이렇게 람다 변이. 자, 그래서 람다 변이가 지난 8월에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에 이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페루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81%가 람다 변이래요. 야, 81% 대단한 거죠. 이 치명률, 이 사망 치사율도 보면 200만 207만 4천 명 중에 19만 3,9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치명률이 9.3%.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람다 변이에 대한 조금 또 이제 이슈가 떴는데, 이 람다 변이 관련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확실히 오늘 많이 밀린 게 좀 어차피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밀리긴 한 건데, 자, 어쨌거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CJN 4%대, 엑세스바이오 9%대,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또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갔는데, 이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그래도 조금, 이 오늘 조정이 들어왔다고 하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종목? 물론 이제 팜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9%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제 9% 떨어져서 오늘 뭐 상승한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우린 그런 거 모르죠.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역시나 이 팜젠 사이언스가 월봉에서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일단 주봉에서 이게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옛날 매물 때 위에 있어요. 물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지만 어제 이렇게 한 9%대 밀리면서도 이 시절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자리 찍고 돌아나갈 확률이 있어요. 일봉에서는 좀 많이 밀렸어요. 이때가 한 19%대 올라갔는데 이틀 동안 그냥 급락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급락했어도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역시나 이 예전에 뚫어줘야 돼 매물대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봉에서 이렇게 급락했어도 또 언제든지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이 조정이 이 조정인 거죠. 근데 조정이 좀 세서 그렇지 9%대니까 어쨌거나 이 쫓아가서 하는 습관만 없으면 이때 물리지 않았다면 내일 같은 날 신규로 매수해볼 만한 거죠. 이렇게 신규 매수해서 자 주봉에서 5선 깨면 위험한데 그럼 손절할까 해서 기준선 즉 5주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손절할 건가 매수할 건가 잡으면 되죠. 이 5선이 꽤 중요해요. 근데 10주선하고 이격도 갖고 와도 사실 이 친구가 월봉에서 이게 굉장히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때 굉장히 좋았어요. 이 친구 작년 3월 달에 저점이 한 4,000원대였는데 10배 33,000원대? 사고 3진 8배 올라간 거죠. 자, 8배 정도 올라가고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조정이 들어왔는데 꽤 오랫동안 들어왔죠.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5개월선 회복해졌죠. 이 5개월선 회복해준 게 굉장히 좋죠. 주식은 이 5개월선 회복할 때가 월봉에 이제 5개월선인 게 월봉에
평균 가격이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렸다고 표현하는데 주식이 위에 있다? 그럼 조금 좋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좀 급락하긴 했어도 어쨌거나 깨지 않아야 될 주봉에서 5주선 가격으로 보면 12,370원이 돼요. 그래서 이 12,3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2,300원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고, 자, 시젠도 근간에 이 델타 변이 관련해서 일단 18% 하루 셨다 이날도 26%대 꽤 급등했었죠. 예, 크게 잘 급등했다가 지금 이렇게 18%, 26%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 들어왔죠. 조정 들어왔는데 이 앞전에 있는 5일선 옆으로 간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가 됩니다. 이때 가격이 83,400원대예요. 여기를 지켜준 거죠. 물론 내일 같은 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좀 위험해요. 그렇지만 내일 만약 깨지 않고 돌아 나간다? 그럼 중요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 손절 라인이 되게 짧죠. 자,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손절 안 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 깨지 않은 홀딩 가격으로 보면 83,500원 깨게 되면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일단 이 주봉에서 5선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 뚫어주지 못하는 자리가 매물대예요. 이렇게 산처럼 동그랗게 생긴 여기가 변곡점이죠. 변곡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변곡점들은 일종의 약간은 매물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변곡점만 뚫어주면 사실 한 번 두 번째 변곡점이 위에 있기 때문에 고점인 자 실무할 때까지 보여요. 월봉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시즌이 올라왔다가 자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이렇게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 5개월선 잘 지켜주고 있죠. 자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5개월선의 가격이 78,000원대예요. 이 5개월선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가 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내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5일선 옆으로 간 이 구간 여기를 깼다. 그럼 일단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오늘 같은 날 여기를 지켜주고 만약 양봉으로 돌아서 나간다. 그럼 이 람다 변이 관련해서 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수젠텍 말씀드렸죠. 근데 얘기하고 나서 급등했어요. 이 친구 당일날 아침에 찍었었는데 거의 한 17%대 이렇게 올라갔다 왔죠. 자, 17%도 올라갔다 왔는데 하루 조정 들어왔습니다. 조정 들어왔을 때 주봉에서 이제 심하게 깨지면 이제 5선까지 깨져. 이건 이제 조금 위험한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5개선 위에 있죠. 추세는 유지가 잘 돼 있는 거에 따라서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일봉에서 5일선 안 깼죠. 이렇게. 5일선 안 깼기 때문에 5일선 지켜주는 한 이게 홀딩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또 5일선 깨지 않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근데 내일 같은 날 만약에 5일선 밑에서 출발했다? 그럼 주봉에서 오늘 같은 날 5일선까지 올 수 있죠. 5일선의 가격이 23,800원이에요. 즉 23,800원대가 되면 추가로 매수할 만한 거죠. 그러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이 수젠텍도 베트남 이번에 또 수출권도 있죠. 그래서 쉽게 이슈가 사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소마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친구 재밌죠. 이날 거의 한 22%대 급등했었어요. 22%대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이 한 방에 4일 동안 무너졌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조금 좋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5개월선.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5선 잘 지켜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키트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깨지 않아야 될 5주선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해서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이렇게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 자리가 21선 자리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21선 자리도 황금선. 이 황금선 자리가 노란 선인데 이게 생각보다 일봉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꼬리가 여기를 딱 찍고 들어갔죠. 이렇게 저고리 자리 안 깰 건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돌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새 이 최저임금 결정 이제 이렇게 됐죠 오늘. 그래서 약간 이제 최저임금이 되면 자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에 이슈가 있는데 자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면서 자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높은 9,160원을 의결했더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할 때마다 조금 움직이는 게 이제 키오스크 관련인데 그 중에서 이제 파버나인을 들고 왔는데, 자, 파버나인을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좋죠. 잘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월봉에서 추세가 잘 살아 있는 한, 이 추세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추세라고 그랬죠. 이 추세가 얼마나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번 주에 5선 회복해줬죠. 5주선을 회복해주고 돌파하고 나갈 때 강한데, 이 자리를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가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벽점 뚫었죠. 이거 매물대예요. 이 자리가 이제 이 변곡점이고 이거 매물대인데
우리 매물대 뚫었어. 이렇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매물대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자, 키오스크 관리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어제 한 7%대 갔죠. 다시 조정 들어오면 여기에 가격대가 보시면 6,400원쯤 돼요. 6,4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뒤에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 파고라인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광명전기, 선도전기 같은 이제 원자로 관련주의자 이 그 전기주들이 좀 좋은데 자, 이 전기주들이 광명전기, 선도전기, 자 일진전기 어제 꽤 좋았다가 사실 이 서전기전이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밀린 거는 밀린 게 아니죠. 왜냐면 그동안 엄청 많이 올라왔죠. 서전기전 보면 대단하죠. 격투자 경고 맞았는데 이때 상한가 시원하고 옆으로 쭉 가다 다시 상한가 시고 또 상한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4,000원 하던 주식이 14,000원 한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같은 투정 들어갔고 이 PNC 테크라고 있는데 자 어제 상한가 시원하고 어제 그저께 상한가 시원하고 어제 좀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PNC 테크의 이 45% 정도 지분이 광명전기한테 있어요. 지분율이 좋죠. 이 투자자 동향을 좀 봤는데 광명전기를 외국인이 이틀 동안 엄청 남았죠. 오늘 기관 투신 싹 들어왔고 개인만 깨끗하게 다 털렸죠. 수급이 좋죠. 상당히 좋아졌고 또 이렇게 이날 12%대 이게 급등했어요. 이게 급등했다가 꼬리를 달았는데 자 앞에 뚫어줘야 될 일봉상 매물대를 깔끔하게 뚫었습니다. 우리 급등할지도 몰라 이런 지표를 딱 보여줬고 이 자리를 뚫은 이상 상당히 추세가 좋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뚫었고 우리 이제 광명전기 같은 경우 월봉에서 약간 예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고점의 가격이 요렇게가 되는데 이 4,200원대? 근데 여기 뚫어줄 것 같아요. 뚫으면 4,600원대가 되고 4,600원대면 거의 상한가 근처가 되는데 이 광명전기가 원체 이 수급이 좋아요.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이 수급이 다 말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95만 주, 20만 주 3일 동안 여기 쓸어 담았고 3일 동안 개인 털고 그러고 기관, 투신, 금융투자가 오늘 싹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 수급주 굉장히 좋고 연기금도 들어왔고 상업펀도 들어왔고 기타 법인도 들어왔고 기타 외국인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상당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200원보다는 4,500원대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다른 종목들도 괜찮은데 선도전기도 사실은 보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선두전기도 이렇게 보면 3일 내내 자 여기 쓸어 담고 자 개인만 팔았죠. 수급적인 면에서 이 선두전기도 이제 광명전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조금 신경 써서 이 두 종목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진전기도 좋긴 한데 꽤 많이 올라갔죠. 자, 일 월봉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것보다는 좀 덜 올라간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있는 광명전기 같은 종목도 좋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4,500원대, 순간 5,000원대 찍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전기 같은 종목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선도전기도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원체 이뻐요.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월봉에서 보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월봉에 보시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우상향이죠.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 이게 우하향이 아니죠. 우하향은 이런 게 우하향인 거죠. 우하향, 우상향. 자, 종목이 우상향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좋은 호재나 어떤 기사들이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앞전에 이렇게 이 매물대가 있는데 이 앞에 매물대 여기를 뚫어주고 5주선을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5주선의 회복은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꼼꼼히 보시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전일 이렇게 조금 급상승하고 앞전에 있는 매물대 뚫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뚫었는데 우리 여기 뚫었어. 올라갈 수 있어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간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배터리 관련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황 정리가 났었는데 배터리주가 증시를 기한한다는 이런 지표가 있죠. 자, KRS 2차전지 지수가 자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외인들이 좀 많이 담고 있죠. 외인 줍줍 2차전지주 반등. 자, 이렇게 40조 증설 계획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미국 전기차 이렇게 이제 이 전환, 이 박차의 투심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증설에 따른 이제 수주 잔고 확대 속도 규모 이렇게 주목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 2차 전지주는 어차피 국가에서 이제 이 핵심 전략으로 밀을 거예요. 자, 2차 전지 반도체, 국가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 논의가 있을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하반기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걸 국가 전략 기술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9월 달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가 핵심 전략 사업 특별법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자,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검사 장비, 이 업종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 이제 국가 핵심 전략 특별 사업 특별법이 생기면 어쨌거나 이쪽 종목들 꽤 관심 가져야 되죠. 9월달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 8월달인데 벌써 이 관련해서 움직일만 하죠.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LNF가 굉장히 강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18.84% 올랐는데 높아요.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 3월달 저점이 12,000원이었었는데 지금 12만 원대. 이때 대비 10배 올라왔습니다. 10배. 물론 뭐 20배, 30배 가는 것도 이상하진 않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을 쫓아가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적으로 신성텔타테크, 동화기업 전부 다 월봉에서 지금 사상 최고가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도 좋긴 하지만 너무 이제 고점에 물리면 월봉 고점에 물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달려 나갈 만한 종목들, 그래서 이제 알루코, 황금 ST 두 개를 보려고 하는데 황금 ST를 보면 자, 월봉에서 추세 잘 유지하고 있죠. 우리 5개월 선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개월 선이 왜 중요하냐? 만약 5개월 선이라는 게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얘기해요. 그걸 선으로 그렸다고 생각하면은데 5개월 선의 가격이 이 친구가 9,300원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9,700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9,3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자, 추세가 유지될 수 있어요. 주식은 무조건 추세에 순응해요. 그래서 이 추세를 잘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옷은 예전에 앞에 있는 병목 회복해줬죠. 제가 그려놨는데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오주선을 깔끔하게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매물대가 돼요. 자, 우리 매물대 소화하고 나갈 거야. 그러면서 이번 주에 뚫어주고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뚫어졌다? 그럼 크게 한번 땅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그 이격, 요런 공간, 자, 이동평균선에처럼 모인 공간을 전체적으로 이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이격이 깔끔하게 모일 때가 있어요. 이걸 힘의 응축이고 이걸 매직 구간으로 보는 거죠. 자, 이동평균선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모였죠. 요 공간이 바로 매직 구간이 되고 이렇게 볼록 솟았네. 그럼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그래서 물론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우상향을 하는 자, 월봉 차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황금 매수는 꼭 보셔야 되고 알로코도 보면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 친구 상당히 이제 박스권 오래 그렸는데 자, 탈출할 때 됐습니다. 이번 달에 5개월선 위에 있고 요렇게 이제 꼬리를 잘 달죠. 저번 달 꼬리도 6,200원일 때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은 상한가 근처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예전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 주려고 하고 있고 20주선 회복해 줬습니다. 20주선 회복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20주선과 5주선 회복이 좋은데 이 앞에 있는 매물대만 뚫어주면 요 자리가 되고 여기만 땅 뚫어주면 좋을 수 있고요. 요 구간은 지금 저항대긴 한데 뚫어주면 이제 그냥 순간 급등할 수 있죠. 일봉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죠. 자, 우리 반등할 거야. 이렇게 이 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추세 틀어놨죠. 이런 걸 추세 턴이라고 그러죠. 우리 돌아 나갈 거야. 해서 며칠 쉰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세를 유지해서 돌아 나가면 요렇게 알로코는 가끔 이렇게 급등을 잘해요. 그러니까 끼가 있는 종목인 거죠. 이런 걸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끼 있는 종목들이 순간 사고를 쳐도 치니까 자, 알로코도 좀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은행장 아바타를 찾아라. 이게 뭔 얘기냐면 신일사원드 행사를 이 메타버스 여기서 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은행도 메타버스 연수원 개관. 메타버스 이 했다는 게 가상 공간에서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 OTCS를 필두로 OTCS 엄청 강하죠. 월봉에서 보시면 역대적으로 뭐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 친구죠. OTCS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코세스, 자, 선익 시스템 전부 다 굉장히 강한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완전히 사상 최고가죠. 메타버스 이렇게 강해요. 지금 코세스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 대단한 모습이죠. 이렇게 추세도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이 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지금 쫓아가서 하긴 사실 조금 부담이 있어요. 지금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약간 추세가 없겠죠. 이 월봉에서 이렇게 고결선을 깨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는 순간 요렇게 자, 요렇게 깨게 되면 월봉 5개월 딱 깼죠. 그럼 조정이 들어와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지 않는 아까 OTCS는 선입진 상황 최고가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메타버스에서 관련돼 있어서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오늘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덱스터죠. 자, 이 덱스터를 보면 자, 이렇게 넷플릭스 덱스터 스튜디오 라이프톤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림 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 최고 수준 시각 특수감의 콘텐츠 기업인 덱스터 스튜디오와 자회사인 라이프톤과 2년간에 걸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덱스터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 이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날 한 14%대
고점이 한 14%대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3일 동안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좋은 패턴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일봉에서 이런 패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이 되게 웃겼던 게 이날 언제냐면 7일도 저런 패턴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이제 날아가겠구나. 근데, 거꾸로 마이너스 다음날 6%대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죠. 근데,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 떨고 가는 그런 느낌이고, 21선이 황금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월봉에서 보시면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낮은 위치고, 이렇게, 현재 주가의 위치, 그러니까 현재 이 주가의 위치는 항상 월봉이 말해줘요. 이 종목이 높은지 낮은지. 근데,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 주가가. 보시게 되면 월봉이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죠. 낮은 데서 이제 추세를 유지해서 우상향하는 거고, 항상 주식은 우상향할 때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게 바로 우하향이죠. 우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우상이죠. 주식은 우상향해서 사야 돼요. 그것도 월봉에서. 그러니까 일봉에서 추세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이네. 이때 일봉에서 바로 좀 싸게 이렇게 눌림목일 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때 샀으면 이때부터 10%대 크게 수익권이겠지만 지금도 별로 그렇게 늦은 감은 아니고, 혹시 밀릴 걸 대비해서 분할 매수하면 되죠. 항상 주식은 이 분할 매수가 좋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 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요새 이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죠. 보시게 되면, 자, 건설 중소형주들이 하나씩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가고 크게 급등하고 있어요. 보면, 범해안건영 같은 종목도 일성건설이 다 투자 공고 맞았죠. 이 투자 공고를 맞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 벽산을 보려고 합니다. 자, 벽산을 보면, 역시 월봉에서 상당히 추세가 좋죠. 잘 뻗어 있어요. 물론 이때가 언제냐면 이날 4월 달에 이 고점이 5,400원대. 요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5,390원대 맞고 떨어졌죠. 그날이 이날이에요. 이 7월 2일 날. 정확히 5,390원대. 요 자리가 예전 고점 근처라는 얘기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맞고 떨어진 게 4월 21일 날, 4월 21일 날, 이 자리에 맞고 떨어지고,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서 이거 맞고 떨어져. 이때 5,400원, 이때가 5,390원. 그러니까 정고점 맞고 떨어진 거죠, 일종의. 이 정고점이라는 게 이제 일봉에서 보면 있지만, 월봉에서 정고점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딱 정고점 맞고 떨어졌죠. 이 정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이게 정고점을 뚫으려는 시도가 나왔어요. 이거 뚫을 확률이 높아요. 땅 뚫어주면, 지금 벽산 같은 경우 이제 앞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서 뭐 7,000원대까지도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특히 만약에 정책주를 엮였다, 인테리어이자 재건축 재개발 관련주, 그러면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벽산도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일 관심주 종목들이 사실은 당일날도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쉽게 버리지 말고 좀 보시고요. 혹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또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온 종목들도 있어요. 저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제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과 판단이 틀려서 깼다. 특히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지수가 무너져서 우리나라도 안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시장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에 맞는 대응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한샘이 매물로 나왔죠. 자, 후계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깨일이 한샘 매물로 나왔고, 후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경쟁 격화 매각키로 했는데, 요새 좀 M&A 이슈들이 좀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국내 가구 인테리어 1위 업체인 한샘이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벽산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관련도 핫하다 그랬죠. 근데 매각 이슈까지 있어요. 근데 한샘의 위치가 월봉에서 높진 않아요. 보면 이렇게, 자, 이제 낮은 위치에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한샘이 이제 추세를 유지해서 이제 막 돌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죠. 60개월선 근처에 있는데, 주식은 60개월선 뚫어줄 때가 제일 강해요. 이 근처에 있는 상당히 좋은 모습 속에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 5선 매물대 맞고 떨어졌는데, 이때 가격대가 자, 10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107,000원대를 뚫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는 굉장히 강한 대형 거래 터졌죠. 자,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이슈 때 만약에 오늘 점프를 너무 크게 해서 올라간다면 쫓아가서 잡는 게 좋고, 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면 그냥 분할 매수 통해서 하면은 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